안녕하세요. 심영섭입니다. 다음 소설의 한 구절을 들어보실까요? 필요 이상으로 바쁘고 필요 이상으로 일하고 필요 이상으로 크고 필요 이상으로 빠르고 필요 이상으로 모으고 필요 이상으로 몰려있는 세계에 인생은 존재하지 않는다. 박민규 작가의 산미 슈퍼스타즈의 마지막 팬클럽의 한 구절인데요. 그렇다면 물어봐야죠.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 오늘은 집착에서 벗어나 마음을 내려놓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딱 맞춤한 영화가 있어요. 일부러 찾아보실 필요는 없고요. 제가 이제 줄거리를 자세히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기서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2010년도 작품인데요. 윌 페럴이 주연한 영화 Everything Must Go란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시작은 어떤 사내가 차 안에서 막 여러 가지 세일즈 규칙을 중얼거리다가 마침내 그냥 분노에 차오르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유능한 세일즈맨이자 승승장구했던 부사장인 닉은 방금 해고를 당했습니다. 그는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 너무 많은 잔실수를 저지른 나머지 퇴사를 하게 됐죠. 16년간 헌신한 회사에서 받은 은퇴 선물은 고작 스위스 아미, 스위스 칼. 그 칼로 지사장 이 차에 빵꾸를 내고요. 그는 다시 술병 마개를 집어듭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맥주를 잔뜩 사서 쟁여놓으려고 하지만 집에서 기다리는 건 아내가 아닙니다. 아내가 마당에 쌓아둔 닉의 물건이었죠. 닉에게 지칠 대로 지쳐버린 아내는 집안의 자물쇠는 모두 바꾸고 45,000달러가 든 계좌를 동결해버린 채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지갑 속에 든 돈 몇 푼이 전부인 닉. 이제 그는 자기 마당에서 캠핑 아닌 캠핑, 노숙 아닌 노숙을 하기로 합니다. 의자 위에서 잠을 자는 거죠. 이 영화의 주요 무대가 되는 이 마당은 마치 흰 백지처럼 이 닉의 마음의 공간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마음의 여유죠. 마당에 또 차에 꽉꽉 짐이 들어찬 것은 모두 닉이 소유한 어떤 것입니다. 한때 욕망에 의해서 돈 주고 산 것들이죠. 삶에 전혀 필요도 없고 본질적이지도 않지만 그저 값이 오를 것 같게 가지고 있던 물건들. 삶의 의미가 결여된 물건들이 이제 닉의 발목을 잡고 쓰레기처럼 마당을 뒤덮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경찰이 출동하고 비록 자기 집이라도 마당에서 사는 건 불법이래요. 미국에서만 그런가? 우리나라에서도 그럴까요? 그래서 이제 절친한 동료로 닉처럼 아예 알코올 중독 모임에 나갔던 형사 프랭크가 닉에게 닷새간의 말미를 줍니다. 프랭크가 5일간의 이 마당 세일 허가증을 끊어준 거예요. 할 수 있는 것은 이 물건들을 모두 다 처분하는 것뿐. 이제 이틀이 지나가고 남은 것은 3일입니다. 이때 그는 무료하고 할 일이 없는 옆집 소년 케니를 만납니다. 소년에게 세일즈 규칙도 가르쳐줄 겸 케니를 세일즈맨으로 임명하고요. 닉도 마지못해 이제 물건을 팔기 시작하죠. 소년은 이 야구를 가르쳐주기 원하지만 닉은 케니에게 세일즈맨 규칙만 가르쳐주지 야구는 안 가르쳐줄 거라고 처음엔 그래요. 케니 외에도 옆집에서 막 이사온 아주 만삭의 이 사만다가 또 찾아옵니다. 그저 앞집에 이사를 왔다는 이유로 말 몇 마디 하던 두 사람은 닉이 이제 할 것도 없고 시간도 남으니까 서로 마당에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이상하게도 케니란 소년과 또 이웃인 사만다와 교류를 할수록 닉은 점점 자기 소유물에 시들해지기 시작해요. 심지어 한 마리당 1,000불하는 잉어가 사는 연못. 아내가 그토록 애지중지하던 연못에 쉬까지 합니다. 또 팔기 시작하니까 더 잘 팝니다. 5센트의 가글린을 팔면서 치실을 덤으로 얹어주고 또 환등기로 주차장 벽에 자기 어린 시절을 이렇게 본 후에 또 울먹이다가 다음날 환등기도 팔아버립니다. 고등학교 앨범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유의 관점에서는 아무 쓸모가 없어서 그냥 처박혀 있었는데 꺼내보니까요. 거기 놀라운 메모가 들어가 있습니다. 너는 가다듬지 않은 보석이야. 언제든 연락해. 라는 20년 전의 메모였죠. 고등학교 동창 딜라일라의 번호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물어물어 딜라일라의 현주소를 알아내고 처음으로 샤워를 하고 자전거를 타고 딜라일라를 만나러가는 닉. 막상 만나보니까 딜라일라는 헐리우드에서 브래드 핏하고 CF까지 찍었건만 이제는 이혼한 후 아이들 둘을 책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모든 걸 어떻게 다 책임을 지냐는 닉에게 딜라일라는
인생에서 나쁜 것 없이 좋은 것은 전혀 없다는 아버지의 말씀을 들려주죠. 예, 이 말 참 좋지 않습니까? 나쁜 것 없는 좋은 것은 전혀 없다. 그리고 뜻밖의 밝게 웃으면서 그 옛날 수영장에 빠졌던 핑크색 머리의 소녀, 자신을 구출해 주었던 네게 옛날 모습을 꺼내어 보여줍니다. 넌 본성이 착해. 그건 변하지 않아. 라는 따뜻한 위로와 함께요. 마당이 비어갈수록 네가 모든 것에 초연해집니다. 네 보여주는 초연함은 이전에 앉아서 술만 마시던 무기력감하고는 사뭇 다른 겁니다. 닉은 옆집 부부에게 협박도 하고 진심도 빌고 해서 전기도 좀 끌어오고요. 처음으로 케니와 야구 연습도 합니다. 아만다는 알고 보니까 사진작가더라고요. 야, 아만다에게 또 폴라로이드 카메라도 우정의 선물로 공짜로 줍니다. 처음으로 무료로 무언가를 남에게 줍니다. 이제 닉의 마당은 완전히 비어 있습니다. 아내와의 이별도 확정적입니다. 그는 마침내 프랭크에게 아내에게서 받은 열쇠를 가지고 집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문을 열고 집에 들어간 것이죠. 차 안에 앉아서 외로움에 중얼거리던 사내, 화 때문에 폭발 직전의 사내는 아주 낯선, 아무런 관계도 없었던 이 두 사람, 즉 사만다 그리고 케니를 만나면서 서로 따뜻하게 포옹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 많던 소유물은 다 사라지고 그에게 남은 건 사만다가 건네준 폴라로이드 사진 한 장이었죠. 거기엔 다음과 같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아직 전부를 잃은 것은 아니다. 코로나 시대에 꼭 말씀해 드리고 싶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 영화에서 닉이 집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건 닉이 집이라는 참자에 이렇게 들어가지 못한다는 의미겠죠. 알코올에 찌들어 사는 닉은 자신의 본질적인, 자신의 진짜 자아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닉이 자신의 물건을 정리하고 포기하고 팔고 처분하고 주고 내려놓지 않았다면 닉의 마당엔 여전히 어떤 물건도 사람도 아마 들어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 새로운 세상, 새로운 마음가짐 역시 거기 있으되 보지 못했을 것이죠. 닉이 마당에 있지 않았다면 켄이나 사만다를 결코 볼 수 없었을 것이고 마당의 풀 한 폭이나 나무에서 불어오는 바람도 느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욕망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이 마당이라는 한계, 즉 탐욕과 과욕을 버리게 되면 이 마당은 아름다움으로 생기로 출렁이게 됩니다. 그러나 이 한계를 초과하게 되면 이 생기를 주던 욕망의 불꽃이 내 손 안에서 타들어가는 것이죠. 마치 밀렵꾼이 쳐놓은 덫, 항아리 속에 땅콩을 움켜쥐고 손을 놓지 못한 채 밀렵꾼에게 사로잡힌 원숭이처럼요. 그렇다면 어떻게 집착에서 벗어나 마음을 비울 수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 마음을 해독하는 주간, 적어도 한 3일, 적어도 해독하는 주간, 일주일이면 더 좋습니다. 만들어내세요. 빌 게이츠가 신년 초에 이 싱크 위기라는 걸 꼭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해독도 하고 신년 계획도 세우거든요. 가족들과 상의 이때는 좀 집안일도 면제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시고요. 이 해독 주간에는 무엇보다도 쇼핑을 하지 않습니다. 쇼핑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면 해독 주간이 끝난 후 하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누군가와 비교하는 생각도 하지 마시고요. 이것도 나중에 하기로 합니다. 디지털 기기도 해독 주간에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거나 몰아서 봅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해독 주간이 끝나고 몰아서 봅니다. 둘째, 해독 주간에 물건을 정리하고 차츰 물건을 좀 비우십시오. 도저히 버리질 못하겠으면 이렇게 박스 같은 곳에 정리해서 한쪽에 이렇게 치워두셔도 좋습니다. 닉처럼 이 집착 때문에 쌓아둔 물건을 과감하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물건을 정리한다는 건 혹은 버린다는 건 물건이 갖는 내 과거와 결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버릴수록 내 집착이 얼마나 컸는지 더 생생하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물건부터 비워보세요. 이 신박한 정리라는 게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TV 프로그램이. 그럼 행복해지십니다. 셋째, 2주간의 감정일기를 씁니다.
감정적으로 힘들었던 일, 화났던 일, 맺혔던 일을 모두 다 쓰는 겁니다. 감정과 사건을 구체적으로 쓰고 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쓰는 것이 힘든 사람은 그냥 나와 내가 대화를 한다 그러고 핸드폰 켜서 그냥 녹음해버리는 겁니다. 나중에 듣지 않으셔도 되니까 일단 말하는 겁니다. 저는 사진치료의 일환으로 2주간에는 이렇게 핸드폰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감정사진을 찍어요. 그냥 막 과장해서도 찍고 매일 그냥 이렇게 아침에 또 자주자주 찍으면서 저를 들여다봅니다. 이런 식으로 물건이 정리된 후 마음도 감정도 비우는 것이죠. 넷째, 마음 비우기의 최고의 방법은 명상을 하는 것입니다. 명상은 마음의 목욕이라고 불리고요. 정말 효과 만점입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넷플릭스에서 앤디 퍼검의 헤드스페이스, 이 빈 여유를 말하죠. 술병 안에 있는 헤드스페이스를 찾아보시거나 유튜브에서 마음챙김 정좌 명상을 검색을 해보시면 거기에 수많은 명상 앱이 있습니다. 혹은 명상에 관련된 유튜브가 있습니다. 가이디드 명상입니다. 즉 이런 소리를 듣고 남이 하자는 대로 하는 대로 그냥 따라해보는 명상이 초심자한테는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가이디드 명상을 하시는 겁니다. 명상을 통해 무엇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안 하는 방법을 알게 되는 거죠. 얼마나 좋은지 알게 되는 겁니다. 덧셈과 곱셈으로만 세상을 살지 않고 뺄셈으로 세상을 사는 방법도 배우는 것입니다. 성급하게 하지 마시고요. 그냥 천천히 매일 마음의 목욕을 한다고 생각하시고 틈틈이 해보시는 겁니다. 자, 마지막 5번째, 너무 잘하겠다는 생각은 그냥 내려놓으세요. 너무 잘하겠다, 이것도 강박이고 집착이니까 그냥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마음을 목욕하고 가지치기 하고 뺄셈을 할 수 있는 정도만 하자는 정도면 돼요. 생각이 많아지는 건 원래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방법을 다 알고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 방법을 몰라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놓기 싫어서 안 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음을 비우는 과정은 경청이나 침묵처럼 그러나 결코 소극적인 과정이 아니에요. 인도의 고승 아잠 브라하마는 다스려지지 않은 마음, 집착에 이렇게 사로잡혀 있는 마음을 술 취한 코끼리에 비유를 합니다. 그는 삶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원하는 어떤 것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원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파하고 있죠. 마당에 나앉아 있는 술 취한 코끼리 닉은 마침내 마음을 비웠습니다. 해독 주간을 통해 때때로 마음을 비워보세요. 그러면 새로운 가능성의 세상이 열릴 것입니다.